김경수 뒤에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최근에 굉장히 강한 요구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 인사들을 향해서 4가지 요구를 강하게 했는데 그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거냐?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그때 당시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예. 나중에 내가 나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어제 저렇게 설명에서는요, 이제 브리핑을 한 거죠, 기자들 앞에서. 뭐 통합, 이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만 민주당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지난 오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한 말이 오늘 더 알려집니다. 통합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죠. 이런 얘기도 했군요. 당내 비판적인 사람도 포용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내에서 비판적인 의견 자꾸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포용하세요. 그리고요, TK, 대구 경북에서는 김부겸도, PK, 부울경에서는 김경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들 역할이 있으니 통합해야 된다. 여기서 통합이 나오지만 약간 분위기가 다른 통합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김부겸, 김경수, 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역할이 다 있다. 이런 걸 꺼내놨어요. 굳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홍준석 전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하면서 역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예, 일단 그 겉으로 보기에는 결국은 조기 대선이 벌어질 때는 그 김경수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가 지역을 베이스로 해서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할이 있다. 예. 그런 어떤 의미인데 그러나 그것도 이면 속에는 저는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거의 비명에 대한 어떤 공천, 학살을 했죠. 그래서 통합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요구를 제가 볼 때는 정면으로 예. 거부 내지는 무시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른 게 조기 대선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대안 세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보완 내지는 도와주는 가장 주된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김부겸, 김경수 두 분입니다. 물론 지금 김동연 지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김경수 전 지사가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영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김부겸, 김경수 두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역할을 얘기한 거,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우선은 3김 중에서 김동연 지사 언급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약간 아쉬워할 것 같아요. 아, 본인은 김부겸 예. 지사 같은 경우. 예. 아, 근데 대선할 때 0.73%로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 통합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히나 친문, 친노 지지자분들을 더 챙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정치를 했었던 본인들의 측근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일정 부분 캠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포용의 메시지를 낸 거라고 혹시 보이고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도는 전혀 안 보이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보시다시피 동영상 보면은 이재명 화이팅도 외쳤습니다. 사진 찍을 때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의 민주당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할 때 TK, PK, 특히 부울경이 항상 우리 당으로서는 취약지기 때문에 그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정말 통합의 인사들을 꼭 같이 목소리 내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화합으로 하면서 긍정적인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서 박빙의 싸움이 될 때는 이런 한 분 한 분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과연 뭐 내부에서 예.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특히 우리 당이 예. 가장 견제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 항상 뭐 일당 독재다. 그런 면에서의 뭔가 민주주의가 상실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예. 반증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 주자들이 다 같이 경선을 통해서 나름 건전한 민주주의를 당내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앞으로 그런 전체 국민들과 중도층의 표심을 예. 잡을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그 예방과 함께 더 큰 주목을 받은 거는 그 전날 김경수 전 지사가 내놓은 4가지 요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당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비판한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급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지금 상태를 정당 사유화 1급 체제로 진단을 한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친명계 인사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비판적 입장 내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흐름은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 교체론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기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뭐 구체적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조기 대선에 나가려고 몸푼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게 안 보세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내란 국면을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가 4가지 요구 중에서 이제 1급 체제다 정당 선언 이렇게 당을 진단한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각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특히 1급 체제를 비판하면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한 거, 그다음에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어떤 사과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단순하게 김경수 전 지사의 혼자의 어떤 생각은 아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명계가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온 분들은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자료 화면에 안 나온 친명계 의견 중에서는 예. 뭐 친노 패족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드루킹 예. 이야기까지 하면서 조금 격렬해지면서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뭐 찻잔 속에 뭐 태풍이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좀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전체 엄청난 태풍, 정치권의 태풍으로 몰아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민주당 내에서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홍석준 전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과 좀 다른 견해, 외부적 시각을 좀 보여주셨습니다.